물건을 사고 팔고 회사를 설립, 운영하며 돈을 빌리고 투자하는 모든 경제 활동 뒤에는 일정한 룰이 존재합니다. 그 룰이 없다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결국 신뢰는 무너지고 거래는 멈추게 됩니다. 바로 그 경제 활동의 질서와 신뢰를 지켜주는 법이 상법입니다. 상법은 단순한 기업 법률이 아니라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은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은 상업활동의 다양한 영역을 규율합니다. 제1편 총칙은 상법 전체의 기본 원칙을 다루며 상인과 상행위의 개념, 상호, 등기 등 기초적인 상사법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상법의 기초체계를 형성하는 부분으로 상법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제2편 상행위는 상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으며 상사매매, 중개, 운송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상거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율합니다. 상인의 경제활동과 직접 연결된 실천적인 내용이 중심입니다. 제3편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 기업을 다루며 회사의 설립, 운영, 조직, 대표, 주주나 사원의 권리와 의무, 해산과 합병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4편 보험은 손해보험, 인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 다양한 보험 제도를 포함하며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금 지급 및 면책 조건 등 보험의 기본 원리와 실무를 규정합니다. 제5편 해상은 선박, 선장, 해상운송 및 해상위험, 공동훼손, 충돌, 구조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운기업과 해상운송과 관련된 법률 관계, 선박의 법적 지위, 해상운송 계약 및 사고 처리 절차 등을 다룹니다. 제6편 항공운송은 항공운송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항공화물, 여객, 수화물의 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한도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규정들입니다. 이렇게 상법은 기업 활동 전반을 포괄하며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규정을 통해 상업적 신뢰와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이 판례는 회사가 신주 인수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것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그 약정이 대표자 등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019년 6월 18일 피고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종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피고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였습니다. 피고 회사 대표자 겸 대주주인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이 계약에 참여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3은 피고 회사와 피고 2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의무를 연대 보증하였습니다. 투자계약 제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2019년 12월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소독제를 등록하지 못할 경우 피고 회사와 그 대표자, 피고 2, 연구개발 담당자, 피고 3는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기한 내에 제품 등록 및 조달 등록을 마치지 못했고 원고들로부터 기한 연장 동의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피고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투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한 조항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는 회사 자본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아 회사뿐 아니라 함께 약정한 대표자, 피고 2와 연구개발 담당자, 피고 3도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주주평등 원칙의 의미 및 차등 대우의 허용 기준, 신주인수자에 대한 투자금 전액 반환 약정의 효력,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금전 지급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회사의 개인과의 계약에 주주평등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주요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주주평등 원칙이란 주식수에 비례한 평등한 대우를 의미하며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법률이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정당한 목적과 절차가 갖춰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주인 수자에 대한 투자금 전액 반환 약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회사가 주주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금전 지급을 약정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신주인수 대금의 전액 보전을 의미하거나 법정 배당 외에 별도 수익을 특정 주주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다른 주주에게 없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라도 금전 지급 약정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사안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의 전액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은 회사의 자본 기반을 침해하고 주주로서의 본질적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질서상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외의 개인과의 계약에 주주평등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주주평등 원칙은 주주와 회사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주주가 다른 주주나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인 간 계약의 효력은 회사와의 계약과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2와 피고 3이 체결한 개인 보증계약의 효력에 관해 원심이 주주평등 원칙을 잘못 적용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주주 간 형평을 해치는 투자금 보장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이며 사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법적 한계는 명확히 지켜져야 함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